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해피엔드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해피엔드는 네오소라 감독의 첫 장편으로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유타와 호우가 나가이의 고급 차량에 발칙한 장난을 치고 분노한 학교가 AI 감시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해피엔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인생 영화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저 원래 일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봤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전 울었어요. 저도 약간 눈물이 고여가지고. 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떤 부분에서 눈물 터졌어요? 해피엔드는? 해피엔드 그 마지막에 유타가 네. 자기 코우가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교차 위에 올라가서 단상 위에 올라가. 맞아요. 또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저거 사실 내가 그랬다. 교장차 동의도 내가 그랬다 하는 부분에서 울었어요. 저도 약간 거기서 울컥. 그쵸.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어, 유타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슬프지 않아요? 둘다 전 차라리 그게 울음 포인트라 생각했어요. 안 이어져서. 안 이어진 것도 있고 유타가 마지막까지 코를 한참 동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 정지 장면에서 노래 나오는 순간 그냥 오유. 거기 나오는 테크노 음악 너무 좋지 않았어요? 클럽 음악. 저 원래 클럽 음악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썼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걔네 둘이 음악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을 조금 더 테크노 음악을 좀 더 많이 썼더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코우와 유타 둘 중에 더 공감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누구였나요? 저는 사실 린인데 둘 사이에서 고르자면 코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타는 볼 때마다 서민통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속물적이어 보일 수도 있는데 유타가 집이 되게 잘 살잖아요. 맞아요. 집이 엄청 잘 살고 어머니의 첫 등장도 이제 미국 여행을 갔다가 왔다는 얘기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엄청 공감이 가는 인물 자체도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유타랑 코우가 싸울 때 길에서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기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우는 되게 소수자잖아요. 그 저항이라는 게 아무것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열린 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우의 어떤 하나의 열린 길이었는데 그걸 이제 너무 밟아버리는 듯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장면에서는 유타가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전 유타가 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은 다른 존재로서 그 영화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그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좀 더 아직 제 소중한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 자아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뭐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그걸 뭘 위해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나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유타 공감이 갔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어릴 적의 모습은 코우랑 닮아있고 지금 모습은 유타랑 닮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코우한테도 공감이 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서사 진행 자체도 좀 코우가 느끼는 감정에 더 공감이 가게끔 뭔가 순서가 진행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우가 열심히 저항을 하고 그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유타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장학금이라는 제도 안에서 수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제도를 변화시키고 학교 안에 제도를 변화시킨 거는 그 유타의 말 때문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순응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타에 대한 멋있음도 있고 또 코어에 대한 공감. 근데 물론 이 유타의 마지막 말로 변화하는 것 자체가 뭐 흠이나 코어가 이때 동안 해왔던 쌓았던 게 있으니까 물론 그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한테 더 공감이 갔고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건 코우였던 것 같아요. 유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뒷배경이 있어서 아니에요. 경제적인 근데 아쉬움이 뒷받침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공감 가는 건 유타였거든요. 너무 일단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게 똑같거든요. 소리친다고 달라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바뀌는 게 실상으로 보였다면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촛불 집회 하나라는 그 딱 하나 때문에 뭔가 극적으로 변하던 게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아, 뭔가 바뀌구나 라고 느꼈는데 나이가 더 들고 먹다 보니까 안 바뀌는 안 바뀐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타한테 좀 더 공감이 간다. 뭔가 코어는 너무 우리의 실상이랑 닮아 있어서 공감이 안 갔으면 좋겠는. 그럼 믿는 건 어떤 걸 더 믿어요? 소리친다고 바뀐다고 믿어요? 아니면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뀐다고 믿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죠.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상적인 건 코어죠. 그죠? 아까 막 과거에는 코우 같은데 현재는 유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이었어요. 유타처럼 살고 싶다. 그쵸? 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부러워. 하고 뒷배경도 있고. 뒷배경 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도 저는 못할 뒷배경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저도 그래서 저는 유타에 더 공감이 갔던 게 솔직히 물론 이제 코우가 조금 더 유타에 비해서 힘들게 사는 거는 맞지만 유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말을 선뜻하고 퇴학을 당하고 걔도 꿈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친구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고 또 걔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정은 사랑의 최종관. 진짜. 너무 슬 근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안 따라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따라갈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집에 가자고 할 때. 네. 근데 그게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제가 해피엔드가 왜 해피엔드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아, 네. 제목에 대한 힌트가 막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뒤쪽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근데 갈림길 씬이 두 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둘 다 갈라지고 수위단만. 첫 번째도 갈라지고 마지막에도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게 해피엔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갈라져야 둘 다 해피엔드라는 걸 각자 둘이 길을 알고 가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퍼즐을 걸었던 것도 네. 저는 영화에서 멈춤을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게 진짜 대담하다고 느꼈고 그 사이 간극에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거를 그리고 이걸 지루하다고 안 느낄 정도의 그 감독의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걸 느껴야 한다라는 감독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해피엔드인지. 비하인드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 퍼즐 씬이 원래 감독님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철감님이 아 맞아. 그죠? 맞아요. 진짜요? 철감님이 한번 해고 보여줬는데 괜찮아서 그렇게 했다는 편집을 할 때 이걸 다 보여줬는데 그냥 써버리자. 그냥 장난삼아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근데 딱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완전히 계획된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이게 신예 감독이라 할 수 있는 패기? 맞아요. 또 마음에 들었던 연출 있으세요? 저는 5번 질문이랑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좀 그냥 하이앵글의 구도 쓰인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씬도 그렇고 뭔가 좀 위로 잡는 씬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싸울 때 장면을 막 앞에 막 찍었다가 뒤에 찍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장면도 되게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찍을 때는 다 위에서 아래로 찍는데 교장 선생님 연설할 때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저 약간 그거 보고 약간 좀 소름 돋는다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약간 그런 거 그쵸. 보통 로우앵글은 위협감을 음. 주니까. 저는 그거 누구 둘이서 대화할 때 더빙하는 것처럼 나타나민이랑 하고 톰이랑 유타가 더빙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그게 너무 귀엽고 아예 그렇게 대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맞아요.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사실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 그 더빙이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아예 그냥 관객들이 배우들의 액션이나 아니면 그 무드만 보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유추를 시키는 것 같아서 되게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있는 영화라고 느꼈고, 또 비슷하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되게 인물들 간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씬들, 예를 들어서 톰이 이제 미국 가야 된다고 이제 유타한테 얘기하는 씬에서 되게 멀리서 찍잖아요. 아예 안 보이게, 유타 얼굴도 안 보이고 톰의 얼굴도 안 보이고, 아니면 호우가 엄마랑 이제 그 시장거리인가? 그 거기에서 얘기할 때도 아예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보통 감독들은 배우의 표정이나 이런 연기를 좀 극대화하고 싶으면 클로즈업을 하는데 얘는 아예 전경으로 빼가지고 상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화 자체가 관객들한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진짜 많이 준 영화라고 느꼈어요. 딱 보면 이쯤에서는 클로즈업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전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네. 만약 풀상으로 찍고 오디오를 아예 더빙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빙으로 하고 있는 말이 감독이 말하고 있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숨겨둔 건지 의도를. 제가 놀랐던 게, 그래도 뭐는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안 알려주고 더빙으로만 계속 정보를 전달하니까. 저는 그게 약간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그들의 약간 마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 딱 그런 거 약간 싫어하잖아요. 진지한 얘기 싫어하는 그 나이 때.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 그렇게 더빙하는 걸로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여드릴 시선 그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보는 게 완전 다르고 내가 그걸 보면 상대방이 뭘 보는지는 아예 모른다. 약간 이런 걸 알려주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화가 아예 너무 심각한 분위기로 빠지지 않게 약간 좀 제동을 걸어주는 좀 코믹한 연출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히려 그들이 더빙을 하는 건 되게 좀 재밌고 웃긴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대화는 좀 심오할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좀 대비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더빙은 감독이 하고자 하는 진실된 말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들이 할 법한 말? 감독이라기보다. 영화에 나온 그런 지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올 때마다 약간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뭔가 지진이 또 위험 요소잖아요. 그럼 이제 좀 위에 사람들은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지진을 통해서 뭔가 명확한 명분이 없음에도 통제랑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소재로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진이 어떻게 보면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점점 흔들리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장치 같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지진이라고 하면 일단 균열인 거잖아요. 땅이 균열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딱 보기에도 일단 내용 자체가 코우랑 유타랑 둘이 점점 분열되고 있고 뭔가 균열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코자 안에서도 다시 유타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니면 후미를 따라서 뭔가 좀 시위라든지 행위를 하는 쪽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이 안에서의 내부 분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지진이 직관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게 보면 코우랑 유타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더 크게 보면은 일본에서 만연했던 외국인 혐오라던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코우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제일 한국인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지진을 같이 사용한 건 아닌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작게 보면은 맥커핀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고 올 수 있는 요소고,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주제가 코우랑 유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우랑 유타와의 관계가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들의 관계에 좀 집중하려고 한 것 같았고, 그리고 더 파고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크게 보면 관계의 흔들림이고, 작게 보면은 결국엔 사회에서 나가서 그 시위를 하는 것도 지진 때문에 모든 안전체계를 발동을 하고 강압적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약간 총리의 수단, 그 요소로 되잖아요, 지진이. 그리고 더 작은 사회인 그 학교에서도 뭔가 학생들을 억압하려는 요소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한국인으로서 코우를 요소를 넣었잖아요. 이런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관련된 사회적 주제를 꺼낸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은가? 근데 제가 봤던 그 인터뷰에서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걸 넣은 이유가 근래 30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예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네오소라 감독이 그 전에 30년 그리고 그 그 일본의 역사들도 다 찾아봤대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30년 후의 미래처럼 그 30년 전의 미래 그리고 그 전의 미래도 다 찾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많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혐오를 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혐오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오소라 감독이. 그래서 더 큰 범위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감독의 의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감독이 그런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싶은 건가? 보여주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주제는 저도 뭔가 우정 그 둘의 관계에도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뭔가 이 둘의 관계가 누가 뚜렷하게 잘못을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런 처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게 되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그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사회를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도입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명을 제일 외국인으로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 사회복지학과 특성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로 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다문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근미래면 이게 조금 더 당연한 시대일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자이니치 제일 한국인? 그러니까 일본인 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분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실제로도 지금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이면 그 특별 영주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그걸 안 들고 다니면은 경찰서 가나 아니면 집에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엄청 차별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국가로 갈수록 조금 더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조금 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좀 궁금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흠이랑 친구들이 교장실을 점거하고 나서 막 집단 응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교장 선생님이 그 스시를 애들 주려고 사는데 흠이가 그걸 안 먹고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조금 아까웠는데 진짜 원래 스시를 못 먹어가지고 스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왜냐면 그 때깔이 너무 고운 거예요. 맞아.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실 조금 아까웠는데 오히려 약간 그래서 어려준 게 그래서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뭔가 타협이 될 것 같아서. 저 그냥 그 장면 딱 보고 아 진짜 후미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미스러운 행동이다. 근데 그걸 먹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먹을 수는 저는 있지 않나 싶었어요. 애초에 애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미한테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의 의도도 정말 타협이었을까? 저는 그 마지막 희망을 봤거든요. 이 행위에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굶고 있고 힘들어하니까 뭔가 아이들을 배려한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코우가 김밥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진짜 맛있게 받아 먹잖아요. 그걸 보고 약간 느꼈던 게, 그 후미랑 친구들한테 건넨 그 스시는 되게 일본의 대표 음식이고 그런 것들을 준 반면에 코우가 가져온 음식은 김밥이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좀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후미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준 그 스시가 좀 일본 문화나 아니면 일본 그 자국에 대한 좀 동화의 의지로 보였을 수도 있고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교장 선생님은 일본인이니까 그걸 의식하고 사는 후미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코우가 가져온 거는 그렇지 않고 모든 문화를 조금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 다문화주의를 보고 있어서 좀 더 친구들이 그 김밥을 더 맛있게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조금 근데 비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대해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네, 저는 그 씬에서 창문이 그냥 스르륵 열리잖아요. 잠가놓은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빌런이랑 히어로 간의 네. 그런 관계를 그린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도 거기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사람도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거를 했었음에도 도망을 치지 않았던 거고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망을 치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리고 점거가 끝났음에도 솔직히 막 그런 점거가 명분이 있는 점거는 아니었잖아요. 올바른 점거가 아님에도 학생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나쁜 빌런은 아니다. 네. 근데 저도 열린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마음이었다. 저도 초반에도 그러잖아요. 로비를 하는 이유가 내진 설계해야 되는 그 비용을 신청하는 학교가 도쿄 전 학교가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좀 그게 되려면 이런 로비를 해야 된다. 난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은 그게 맞다고 믿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열리는데 화장실도 안 가잖아요. 네. 화장실 안 가는 걸 보고 솔직히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집단 농성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그걸 강하게 느꼈거나 이런 그 변화가 있어서 바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닥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고 현실에 현실에 타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체계가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체계가 문제인 거 생각해도 맞는 것 같긴 해. 체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인물끼리 부딪혔다기보다는 체계를 대표하고 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오히려 교사 선생님은 되게 나빠요? 네. 전 나빴어요. 저도요. 왜냐면 그 농성을 하면서 저는 도망치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사실 너무 아닌가? 자존심 상해서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사람 그래도 노란 색깔 진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고작 이제 고등학생들 상대로 도망쳤다는 하기가 싫어가지고 좀 안 도망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더라면은 마지막에 자기 스포츠카 세운 놈 나오라고 안 하지 않았을까. 원래는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너네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너희끼리 중에 책임을 져야 네, 된다.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좀 되게 비열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선 같았거든요. 유타가 저지른 건 낭만이잖아요. 유타 입장에서. 근데 어른들이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되게 악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낭만이랑 현실을 좀 구분 지어주려는 선 같았어요, 그 말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교장이 하고 있는 건 자유를 억압하는 건 맞아요. 그걸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해서 철폐하겠다. 그치만 너희가 기행을 한 건 맞잖아요. 그 유타 패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선을 그어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책임을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 농성 때 조건으로 걸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걸 다시 한번 번복을 해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게 너무 비열했어요.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자기 차를 부셨기 때문에 부신 놈 나와 이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 그 교화의 의미로 봤어요. 조금 좀 더. 저도 네, 훈육의 그래서, 의미로 좀 봤고. 어찌됐든 물론 우리는 코우와 유타의 시점을 따라가고 그들의 입장에 좀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도 물어야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면 여기서 끝내나요? 저희 그 평점 한 줄평? 한 줄평? 아 맞네. 마지막 한 줄평 아니에요 저희. 한 줄평은 약간 오글거리게 썼긴 했는데 저희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동진 빙의해야 되잖아요. 맞아. 빙의하세요. 하필 또 안경도 쓰셨어. 어떻게? 청춘을 바친 한 거, 그 끝엔 두 개의 갈림길 이렇게 적었어요. 오, 잘 적으셨네요. 좋은데요? 됐었죠. 저 마음에 든 한 줄평. 저는 어떻게 썼냐면 화면이 꺼졌긴 한데 4.0을 줬거든요. 이어주는데 이 한 줄평 어떻게 썼냐면 영혼이 없다고 해도
영혼을 믿게 만드는 한 철의 아름다움. 오, 아름다워. 대단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일단 평점은 4.5점을 줬고요. 땅의 흔들림보다 마음의 흔들림이 더 컸던 그 시절 우리에게라고 하겠습니다. 부담, 부담. 어떻게? 국문학과. 진짜 어떡해. 이거 왠지 맞아요. 국문학과 연출판이에요. 부담 주기. 근데 그냥 진짜 개인적인 거, 당연하죠. 다 개인적이죠. 또 테크노의 발견. 아니, 좋았어요. 몇 점이에요, 그래서? 저 4.0. 4.0. 좋네요. 좋네요. 끝낼까요? 끝낼까요, 저희? 나갈 때까지 또 이거 치우고 해야 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